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권투자 상담사 14강 유가증권 시장 부분의 마무리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하고 프리부터 시장 자체는 연결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자,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소의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보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분쟁 조정을 거래소에서 접수를 하면 먼저 합의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 공고를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30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를 해요. 그리고 시장감시위원회 회부가 되면 다시 이 시장감시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심 및 조정결정을 해서 조정결정서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15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부하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민법상 화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봐놓죠. 이게 간단하게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39번. 다음은 거래소의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회부를 합니까? 30일 이내입니까? 30일 이내죠. 그래서 이때 15일 이내는 조정 결정서를 통지하고 나면 수락 의사 표시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 15일입니다. 자, 그럼 30일. 그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자, 시장감시위원회는 회부 후, 언제요? 30일 이내에, 자, 심의조정해서 조정, 심의 및 조정 결정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 조정 당사자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자, 조정안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면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훼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본다. 돼 있죠. 그 정답은 1, 2번이 틀렸죠. 자, 지금 이제 40번. 코스닥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해뒀습니다. 자, 이 앞에 뒤에 우리가 이 자체 제가 전반 이것은 여기서 한번 비교하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상장 법인의 주식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 코스닥 상장 법인의 주식뿐 아니라 우리가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라든지 니처 등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틀렸고, 코스닥 시장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2번이 되겠고, 코스닥 시장의 매매 방식은 경쟁 매매 방식을 하고 있는 거지 상대 매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봤지만은 요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은 둘 다 경쟁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매도자와 다수의 매수자가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 매매는 1대1로 하는 거예요. 매도자 1, 그 다음에 매수자 1 하는 이게 상대 매매인데, 상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프리보드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다수의 거래자가 경쟁 매매를 통해서 하는 시장이고, 프리보드 시장은 1인의 매수인과 1인의 매도인이 거래하는 상대 매매는 프리보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자체는 틀렸습니다. 자, 상대 매매가 아니라 코스닥과 유가증권은 경쟁 매매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벤처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장으로, 여기까지는 좋지만은 유가증권은 시장의 보완 기능 아닙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보완 기능이 아니라 상대적인 독립적인 경쟁 시장 관계입니다. 경쟁 시장입니다. 보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인 경쟁 시장을 형성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이니까 2번이 되겠고요. 한번 쭉 코스닥 시장 자체는 크게 관계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 다음 이제 뒤에 넘어가서 한번 그 유가증권 시장에 분류해서 제가 그 정규시장, 장외시장 여기 앞서가지고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프리보드 시장은 주로 협회 지정 주식이죠. 협회에서 하는데,
협회인데, 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입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41번 신규 상장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이 두 개를 비교해 두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것과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라고 해둔 겁니다. 좀 차이 나는 것만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요 41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별표를 해 두시고, 신규 상장 요건이니까 우리가 이미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을 이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만 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의 규모는 자기 자본이 100억 원 이상해야 되고, 김시가 총액은 200억 이상해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자기 자본이 30억 이상, 벤처기업은 15억 이상해야 됩니다. 근데 규모는 일반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코스닥 시장은 김시가 총액이 90억 이상은 맞습니다. 근데 소액 주주의 수를 보면 앞전에 공부했다시피 유가증권 시장은 소액 주주의 수가 의결권주를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반이니까 1000명의 반이니까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 된다는 점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영업활동기간은 뭐요? 유가증권 시장은 제가 성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된다 했죠.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반 중소기업은 3년, 2년이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근데 벤처기업은 요 비중만큼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이상 경과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벤처기업만큼은. 그 다음에 판정된 감사 의견은 최근 3년도 적정 의견이 됩니다. 근데 직전 2개년도는 한정 의견도 가능하다 했죠. 근데 일단 원칙은 최근 3년도 적정 의견 자체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직전 3년도는 한정 의견도 가능하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최근 3년도가 적정 의견이면 족합니다. 자, 직전 안 따집니다. 자, 받으시고. 그래서 특히 잘 봐야 될 것은 그 규모 1항, 그 다음에 2항 소액 주주의 수, 그 다음 다르죠? 다른 건 봐놓으세요. 그 다음 4번에 판정된 감사 의견, 요 세 가지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 조건에서 차이점, 규모, 소액 주주의 수, 판정된 감사 의견, 요 세 가지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신규 상장 요건 자체는 조금 유가증권 시장과 구분해서 많이 냅니다. 그 외에 니은을 보면 심사 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 주주의 변경이 없을 것, 이 유가증권 시장에 있었죠. 그 다음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합병 등의 규정, 이런 것들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만 좀 정리해서 1항과 2항과 특히 4항 이걸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2번 다음 중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주식의, 이것도 간단하게 상요건이니까 조금 더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요건을 잘 놓기 때문에 몇 개 더 얹어 놓은 겁니다. 주식의 액면 가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에 한다. 이 1항도 시험을 잘 내요. 1항도 시험을 잘 내는데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요건에서 주권의 액면 금액이 아닌 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다 좋지만 사이에 2000원 정도 낸단 말이에요. 2000원 없습니다. 자, 6가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그 6가지 중에 한 개 든다는 것.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별 붙여 놓으시고요. 다음, 상장 AB 심사 청구일 이전, 1년 이내에 최대 주주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이미 앞에 한 거죠.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과 똑같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도 3년간 재무제표예요? 아니면 1년간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앞에 41번에서 1년간 3년도가 적정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는 3번이 틀렸죠. 3년간에 대한 적정 의견은 뭐예요? 일단 원칙은 유가증권 시장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자산 총액은 얼마요? 자산 총액은 일단 1000억 이상인 법인은 상근 감사와 사회 이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받으시면 되고요. 다음, 특히 앞에 제가 이 부분도 42분도 그 1항,
위에 41번에 1항, 2항, 상을 가지고 좀 낸 겁니다. 자, 다음 43번.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한 번씩 보면 이 상장 폐지 결정 시 보통 7일 이내는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공통이에요. 자, 정리명 얘기하는 게 7일 봤는데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것. 신청에 의한 상장 폐지의 경우 상장위원회는 상장사의 폐지 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신청의 그 해설을 보면 신청에 의한 상장 폐지의 경우 거래소의 상장위원회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상장사의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는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상장 폐지 결정 시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기간은 언제? 7일.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의 정리 매매 기간이 부여된다. 물론 정리 매매 기간은 완전히 종을 칠 때 정리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사항처럼 자, 유가증권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이 되거나 또 비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이는 완전히 종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정리 매매 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게 정리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7일. 그래서 정리 매매 기간 7일을 반하셔야 됩니다. 정리 매매 기간에는 기정가 호가만 가능하며, 자, 가격 제한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30분 단위의 단일가 방식으로 매매된다. 자, 이 사망도 별 붙여 놓으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 정리 매매 기간 7일의 정리 매매 기간에는 기정가 효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효과 이런 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최우선 이런 건 안 됩니다. 지정가 효과만 가능하고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30분 단위의 단일가 방식으로 매매된다.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 앞전에 설명했던 사항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이나 비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이것은 완전히 종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니까 별도로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될 소지가 없죠. 자, 그래서 43번에는 1항과 그 다음 정리매매 기간 7일, 이신청 7일, 정리매매 기간 7일. 근데 정리매매 기간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이나 비흡수 합병의 경우는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정리매매 기간 그 7일 사이에는 기정가 효과만 가능하고 그 다음 가격 제한폭도 적용받지 않으며 30분 단위의 단일가 방식이면 된다는 것. 요거 그래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에 관해서 제가 시험에 잘 놓을 수 있는 것만 묶어 둔 게 요 4개 항이라는 건데 특히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44번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의 당년 폐지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당년 폐지에 대한 것을 제가 그 밑에 해설에 한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밑에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의 당년 폐지, 즉시 폐지 사유. 1번 기억에 보면 최종 부도 또는 은행 거래 정지가 된 경우 및 해산 사유.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돼. 최근 3년도는 감사 의견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적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적정, 의견 거절, 법률 제한으로 대한 한정 의견인 경우. 그 다음 최근 3년도 말 전액 자본 잠식 또는 주식 양도 제한 및 우회 상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그 다음에 비흡수 합병. 이건 당연히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폐지도 하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 기간에는 제가 뭐랬습니까? 정리매매 기간 7일이 없다 했죠. 그 다음에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미만입니다. 30억 미만. 앞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0억이었죠. 30억 이상 미만인 경우. 그 다음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2년간 3회 이상 반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 1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 이게 당년 폐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44번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의 당년 폐지가 아닌 것, 즉 즉시 폐지입니다. 1. 최종 부도 또는 은행 거래 정지가 된 경우. 이게 그 밑에 해설에서 기억이죠. 그 다음 분기 보고서를 2년간 3회 이상 미제출 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협이 되고 최근 3년도에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경우, 이 사망이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뭐요? 그 니은이 되고 밑에 해설의 니은. 그 다음에 2년 연속 매출액이 제가 50억이 아니랬죠. 이만큼은 30억이 됐습니다. 30억.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앞에 밑에 해설을 보면 매출액이 2년 연속 50억 미만이면 뭐요? 당연 폐지 맞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2년 매출액, 2년 연속은 좋은데, 이건 얼마요? 50억이 아니라 30억 미만입니다. 이거는 또 차이 나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번 답은 4번이 되겠고, 그래서 45번 유가증권 시장과 그 44번도 한번 간단하게 좀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해 두시고, 자, 그 다음 45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별표를 세 개를 해두시고 좀 잘 봐주시라는 겁니다. 이 관계된 걸 제가 쭉 모아두었습니다. 모아둔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프리보드 시장은 한 문제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저도 저기서 시험에 내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 매매 관련 제도를 비교한 건데, 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이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요 두 가지는 자, 이 두 가지는, 이거는 한국 거래소, 즉 거래소 시장이들이죠. 근데 이 프리보드 시장은 주로 장외 시장이죠. 그래서 이 운영 주체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한국 거래소지만, 프리보드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됩니다. 근데 거래 시간을 보면, 정규 시간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은 전부 다 9시부터 15시, 즉 오후 3시까지 공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 잘 안 내겠죠? 공통입니다. 그러나, 자, 시간 외 시장을 보면, 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요까지가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공통적으로 시간 외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프리보드 시장은 시간 외 시장이 없습니다. 시간 외 시장이 없다는 점, 이 봐주셔야 된다 했죠? 여기 없다는 것. 물론, 차이나 이런 것은 조금 보면 되겠죠. 주로 이런 가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없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의 원칙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가격 우선, 시간 우선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대량 경제 매매입니다. 그런데 프리보드 시장은 상대 매매, 즉 1대1입니다. 1대1. 매수 매도가 1대1이에요.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매수할자와 매도할자 간에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우선이 됩니다. 요 가격 일치. 요 가격 일치는 잘 봐야 됩니다. 이건 가격 우선이 아니고, 요는 가격 우선인데, 요는 가격 일치예요.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가격 우선은 앞전에 우리가 말 그대로 최우선 지정가죠. 최우선 지정가인데, 이거는 가격 우선이 아니라 이거는 가격 일치라는 거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가 방법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모든 주문이 다 가능합니다. 시장가 주문이든 최우선 지정가든 최유리 지정가든 앞에 지정가 주문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리보드 시장은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 호가수량 단위는 앞전에 보았지만 이 한국 거래소 시장, 요 유가증권 시장은 자, 5만원 미만은 10주. 근데 5만원 이상은 한 주도 했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은 둘 다 자, 호가수량 단위는 둘 다 한 주입니다. 한 주. 한 주를 합니다. 차이 나는 것만 좀 봐주세요. 한 주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격 제한폭은 기준 가격에 대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15%의 가격 변동률을 줍니다. 가격 변동폭이 있습니다. 15% 위로 15% 아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보드 시장은 기준 가격에서 상하로 가격 변동폭을 30%까지 줍니다. 30%, 2배죠. 2배까지 가능하다. 왜? 저는 장외 시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는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거래. 여기는 둘 다, 이것도 신용거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신용거래 등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탁증거금 볼 때, 이거는 금융투자 회사의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거는 100% 현금이나 주식을 해야 됩니다. 100% 현금이나 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신용거래 등들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자, 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15%,
정부에서가 15%가 주지입니다. 0.15%입니다. 0.15%. 0.15%인데 농어촌 특별세가 뭐요? 0.1% 추가됩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농어촌 특별세는 추가된 게 없지만 바로 그냥 뭡니까? 0.4%에 바로 합친 0.3%의 탄력세를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프리보드 시장 자체는 정거래세가 0.5%를 합니다. 되게 비싸죠? 그러니 기본세로 적용됩니다. 0.5%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참고로 제가 있는데 이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어디에요? 요 거래소 시장을 할 때는 비과세입니다.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대주주는 과세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 자체를 요 거래소 시장 자체는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앞에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범위를 볼 때 유가증권 시장 있죠. 유가증권 시장은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시가총액 100억 이상 보유자는 대주주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은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이 3%가 아니라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5 나가죠. 자, 50억 이상이 됩니다. 50억 이상. 5%이거나 50억 이상이면 대주에 들어간다는 것.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약간씩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부분 가지고 우리가 특히 코스닥, 프리보드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묶어둔 겁니다. 잘 노는 것만, 차이 나는 것만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표, 여러분들은 3개를 해두시고, 요번 제가 빨간 요 분필로서 칠하고 노란 분필로 줄 끄는 부분 자체를 위주로 해서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공통은 여기서 놔두시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별표를 해둬야 됩니다. 요 부분 가지고 시험에 쭉쭉 차이 많이 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만 제가 좀 정리하면 된댔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위주로 많이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코스닥과 프리보드는 약간 차이 나는 거 제가 앞에 밑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하고, 차이 나는 앞에 뭐 했습니까? 신규 거 하고 막 했습니다. 하고 여기다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두었습니다. 자, 이 2개를 묶고 있네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은 정규 시간은 얼마? 자, 19시부터 15시다. 이건 다 공통이랬죠. 19시부터 15시는 3개 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3개 다 공통입니다. 정규 시장은. 자, 다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모든 호가 방법이 가능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기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틀렸죠? 유가증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모든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보드 시장에서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둘 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둘 다 장내 시장, 한국 거래소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주문이 다 가능합니다. 프리보드만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는 것. 자, 봐두시겠죠? 자, 답은 2번이 틀렸고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호가는 기준 가격에 얼마요? 15%를 곱하여, 15%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다가 더하기나 차감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 15%. 그 다음, 자, 4번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의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 거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다 해설에 제가 박스 하는 걸 적어놨죠. 자, 특히 제가 한번 앞에 했던 걸 위주로 봐두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가 프리보드 시장은 뭐다?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신용거래가 가능하지만 프리보드 시장만큼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46번 한번 봐두시죠. 그래서 45번에 그 해설 박스 비교 요거 위주로 한번 님들이 별표를 해두시고 잘 봐두시되 제가 특히 요 관계된 것들을 여기서 한번 쭉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있죠.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는 비과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죠? 있습니다. 다음 46번. 자, 매매 관련 내용에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매매 체결의 일반 원칙. 매매 체결의 일반 원칙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격 우선, 시간 우선 동일하죠. 자, 동일합니다. 다음. 그런데
프리버드 시장은 가격 우선이 아니라 가격 일치입니다. 일치. 차이 납니다. 근데 시간 우선은 공통이 맞습니다. 다음, 정규 시장과 시간 외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 시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프리버드 시장은 정규 시장의 시간은 똑같은데 시간 외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프리버드가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묶고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정규 시장과 시간 외 시장의 거래 시간이 같다는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주주의 범위. 앞전에 얘기했지만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이 뭐요? 지분율이 몇 프로? 지분율이 뭐요? 3%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과 프리버드 시장은 대주주의 범위가 같아요. 코스닥과 프리버드 시장에서의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이 뭐요? 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든 아니면 뭐요? 시가총액이 50억 이상이든 둘 중 하나만 족하면 뭐요? 대주주라 이 말입니다. 자,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은 범위가 다르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시에는 배당락이 있고 현금 배당 시에는 배당이 없다는 점, 이런 다 공통한 것은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다음 47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주권 상장 법인의 세제 혜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놓을 수 있고 여기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한번 모아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소액 주주의 상장 주식의 장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자, 대주주는 장내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뭔다고요?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됩니다. 근데 대주주가 한 경우에는 뭐 된다고요? 양도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납부합니다. 자, 합니다. 그런데 프리버드 시장은 소액주주든 뭐든 간에 다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나중에 우리가 세제표에서 하겠네요. 세제표에서 할 겁니다. 자, 다음 2번 코스닥 시장의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는 분리과세하지만 대주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를 한다. 이거 나중에 어디서 하겠습니까? 부동산 세법, 그 세제편에서 하겠죠. 세법에서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호가 수량 단위의 경우 유가증권은 10주 또는 한 주. 앞전에 제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10주라는 것은 액면 주가가 5만원 뭐일 때요? 5만원 미만일 때. 근데 5만원 이상이면 한 주로 했죠. 앞에 이미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한 주입니다. 한 주. 물론 프리버드도 호가 수량 단위가 한 주죠. 한 주. 한 주가 됩니다. 다음. 자, 네 번째. 코스닥 시장에서 주권이 양도될 때 정권거래소는 주권 양도 가격의 0.5%의 탄력세율 앞에 했습니다. 자, 0.15%가 붙는 거는 0.15%가 1%가 적용되는 것은 뭐죠?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근데 0.3%에 탄력세율이 붙는 것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닥 시장은 0.15%가 아니라 0.3%. 0.3%의 탄력성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48번 한번 봐두시죠. 48번. 자, 48번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미안하지만 좀 별표를 하나 해놓죠. 별표를 하나 해두죠. 자, 앞전에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버드 시장의 주식 호가 단위입니다. 주식 호가 단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볼 때, 요 주식 가격의 범위에서 다른 건 놔두시고요. 우리가 주식 가격 범위를 한번 볼 때, 자, 5만원에서, 5만원 이상이겠죠? 5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 미만. 그럼 10만원 포함 안 됩니다. 5만원은 포함되고 10만원 포함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만원. 10만원 이상. 10만원부터. 이상부터,
50만원 미만. 50만원 포함 안 되죠?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앞에 호가 단위가 제가 7단계, 5단계, 4단계 나와 있는 그 프린트 그 문제겠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 코스닥 시장, 그 다음 프리보드 시장. 자, 보면 유가증권 시장 자체는 뭐요? 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까지는 호가 주식 호가의 가격 단위가 100원이죠. 100원.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얼마요? 500원. 500원이 되고. 그 다음 50만원 이상은 1000원이죠.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요 세 개 다 묶어서 얼마요? 그냥 100원입니다. 100원. 그 다음 프리보드 시장 자체는 뭐요? 100원, 500원, 1000원.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요 유가증권 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은 두 개가 같죠? 같습니다. 그죠? 100원, 500원, 1000원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자체는 뭐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제일 작은 가격 100원. 요 사이에 있는 요걸 따지겠습니다. 100원. 그래서 차이를 볼 때 특히 차이 나는 요 단계를 봐주세요. 물론 프리보드 시장 자체는 1000원 미만은 뭐요? 다른 게 5원일 때 뭐요? 1은 5원일 때 5원이고 5원 다 차이 나죠? 5원. 5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차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볼 때는 요거 위주 좀 많이 봐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가격 범위는 다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딱 보니까 뭐요? 1000원 미만 범위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1원이고 1000원과 5000원 미만일 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은 5원인데 프리보드는 둘 다 5원이죠. 근데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요 세 가지죠. 그 시험 치면은 요 세 가지를 잘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프리보드 시장은 1000원부터 해가지고 5000원까지가 얼마다? 다 뭐요? 1000원 전부 다 5000원 미만까지 다 얼마다 5원이잖아요. 요것만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거 위주로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만 5만원부터 뭐요? 5만원 이상일 때 차이가 난다는 것. 코스닥 시장만 차이 난다는 것. 자, 그러면 봐보죠. 숫자 48번.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행복 주식의 가격이 유가증권 시장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이고 얼마요? 자, 10만원이면 여기죠. 10만원 이상이니까. 10만원이면 유가증권 시장은 얼마요? 호가 단위가 얼마? 자, 당연하게 볼 필요 없이 500원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된 행복 주식의 가격이 뭐요? 10만원이면 호가 단위 얼마다? 항상 이거 보면 다 얼마 이상은 다 코스닥 시장 얼마 이상은 5만원 이상은 다 100원이다 보면 됩니다. 5만원 이상은 다 100원. 그래서 유가증권과 프리보드는 5만원부터 해가지고 볼 때 100원, 500원, 1000원이지만은 자, 10만원 때는 뭐다? 유가증권 시장은 500원. 코스닥 시장은 100원. 프리 시장도 500원. 이거 보면 되겠죠. 자,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해 두시고요. 다음 49번. 보기를 볼 때 요거 한번 몇 번 쳐놨죠. 이거 어떻게 잘 봐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봐주면 되겠습니다. 좀 이런데 딱 봐도 똑같은 게 있고 차이 나는 게 있잖아요. 좀 차이 나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점수를 받는 데는 좀 하자가 없겠죠. 보기를 볼 때 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계약 체결 여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계약 체결 뭡니까? 자, 여부입니다. 매도 호가가 얼마요? 3만원인데 매도 수량은 800주고 매수 호가가 28,000원인데 자, 매수 수량은 600원이에요. 그 매도자는 결국 자, 한 주당 얼마? 3만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매수자는 한 주당 얼마요? 28,000원에 사겠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지금 이제 다르죠? 이런 경우는 경쟁매매 등을 통해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경쟁매매를 통해가지고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프리보드 시장은
1대1로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매매가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자가 나는 29,000원에 뭐요? 팔겠다. 그 다음 매수자 나는 그러면 29,000원에 뭐요?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가격을 일치시킨 후에 가능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프리보드 시장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프리보드 시장은 가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뭐야 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그럼 정답은 2부에 되겠죠. 50번 프리보드 시장의 매매 거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리보드 시장입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한 문제니까 여기 다 답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미. 자, 정규 거래 시장은 9시부터 15시 똑같죠. 정규 시장의 거래 시간은 프리보드나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 거래나 동시효과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즉 프리보드 시장은 뭐가 없다? 시간 외 시장이 없습니다. 다음 호가 방법으로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호가 방법은 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모든 주문이 가능하지만 프리보드 시장은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틀렸고 답은 뭐요? 2번이 틀렸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과세가 원칙이 맞습니다. 자, 근데 소액주주가 뭐요? 벤처기업의 주권 양도 시에는 비과세됩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소액주주가 다가 아니라 벤처기업의 주권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금융투자회사가 뭐요? 운영주체가 되고 위탁 수수료는 일단 이건 위탁 수수료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자유를 한다. 많으시고 금융투자에서 자유를 한다. 다음 51번 프리보드 시장 이는 좀 참고를 받으세요. 프리보드 시장은 자 비상장 벤처기업 그 다음 비상장입니다. 프리보드는 비상장 자 이노비적 기업 등을 위한 핵심기업이죠. 이노비적 핵심기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운영합니까? 한국투자금융협회가 운영합니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게 프리보드입니다. 다음 지정 단계는 테크노파크 많이 들어봤죠? 테크노파크 그 다음 일반기업부 그 다음 외국기업부는 없습니다. 벤처기업부 그래서 이거는 3개입니다. 지정 단계가 3개로 됩니다. 테크노파크 기업부, 일반기업부, 벤처기업부의 소속부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외국기업부는 없다. 3개 소속부입니다. 다음 예비지정 제도는 자금 조달을 위한 발행시장과 관계되고 지정 제도는 뭐요? 정권의 매매를 위한 유통시장 관계된다. 답은 3항이 되겠네요. 예비지정 기업은 시장을 통하여 정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비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를 위한 지정 요건 및 공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그 뒤에 산정 넘기면 정리해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프리보드는 한 문제밖에 안 오기 때문에 주로 한 문제 노는 것이 이 내용보다는 주로 여기서 많이 관계됩니다. 관계되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14강까지 해서 요 시장 파트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채권시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채권시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한 부분 앞에 한 개 더 요 부분 좀 정리해 두세요 하세요. 가학시장 매매 관련 제도는 꼭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